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관계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매번 이제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복습을 같이 시켜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매번 다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관계사라고 하면 관계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겠죠. 관계 혹은 연결, 접속, 약간 다 비슷한 의미죠? 이런 의미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아이가 관계사라고 합니다. 관계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who, which, that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이런 애들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관계사라고 하는 거 안에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관계 부사에는 when, where, why, how 이런 애들을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우리 물어보는 문장에서 when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고 where는 어디에서 라고 물어보는 그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왜 관계 부사라고 합니까? when이라던가 where, why, how 혹은 who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의문사로 쓸 때도 있어요. 의문사로 우리가 쓸 때는 무엇, 언제,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때에는 무엇, 왜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다시 우리가 보면 자, 관계사라고 하는 애는 공통되는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요 작은 문장의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는 스포츠를 잘한다. 라고 이어지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스포츠를 잘하는 한 친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friend라고 하는 말을 요 작은 문장의 덩어리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꾸며줌을 받는 애를 우리가 앞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지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무리 없이 잘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앞에 주격이라는 말이 붙는다던가 목적격이라는 말이 붙는다던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라고 하면은 관계 대명사 요런 애들을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했죠. 요런 애들이 있는 그 문장의 작은 덩어리가 요 덩어리 안에서 요 관계 대명사 애들이 주어 역할을 할 때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죠? 라고 합니다. 자, 영어 문장은 맨 앞에 주어라고 부르는 애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이어집니다.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다시 복수를 해봅시다. 주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뭐뭐는 내가, 너는, 그녀가, 저 새가,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주어예요. 은는 이가 라는 요 말이 붙는 애들이 주어입니다. 동사는 뭐뭐 하다로 끝나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은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동사가 맨 뒤에 나오지만 영어는 앞에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동사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아이들이 이런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요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이어진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Michael is a boy who likes drawing cartoon 이라고 하면 얘가 관계 대명사죠. 요런 애들을 이거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관계 대명사가 있는 이 작은 문장의 덩어리 안에서 관계 대명사 뒤에 바로 이렇게 좋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져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who가 주어 역할을 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그렇게 용어적으로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누가 좋아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이라고 해석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앞에서 배운 건 주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문장의 작은 덩어리 안에서 요 애들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주격이란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요 아이들이 이 관계대명사 아이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목적격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두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This is the bike. 이것이 그 자전거예요. 이것이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앤디가 샀어요. 이것을 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어라고 하면 문장을 이루는 그런 어떤 역할 중에 하나예요. 목적어라고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뭐를로 끝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적어놓자. 자, 목적어 땡땡 뭐뭐를 요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유석이도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뭐뭐에게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목적어는 뭐가 될까요? 나는 주어죠. 그죠? 나는 주어고요. 목적어를 찾아보면 어디일까? 아이스크림. 바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다시 이 문장에서 봅시다. 나는 이것이 그 바이크입니다. 앤디는 보트 샀어요. 그것을 이라고 하니까 이 it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앤디가 그것을 어제 샀대요. 이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엮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앤디가 어제 산 그 자전거이다. 이렇게 우리가 엮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which라든가 whom이라든가 that 요런 애들을 사용해서 묶어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 which, 앤디, 보트, it은 이거 하자면은 여기에도 목적어가 있고 여기에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가 똑같이 있어서 중복되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엮어줄 때는 원래 문장에 있던 요 목적어를 없애주고 위치로 대신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위치는 앞에 가겠죠. 자,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who, which, that, 이런 애들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그랬지. 요런 애들이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작은 문장의 덩어리 안에서 일단 관계대명사는 지우고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어딘가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 빠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Andy bought yesterday죠. 자, 앤디가 샀어 어제. 그럼 뭐가 빠져 있어? 뭐를 샀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어떤 것을 샀는지가 빠져 있죠? 그러면 이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우리 역으로 올라가서 이 문장을 볼까요? Mike is a boy who likes drawing cartoon. 이 문장을 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who가 그러면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일단은 얘를 지워봐요. 일단은 얘를 지워보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작은 문장의 덩어리 안에서 한번 보니까 바로 likes로 이루어지네? 얘는 like는 좋아하다니까 동사인데 그러면 영어 문장은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야 주어가 없네? 그러면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지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근데 우리가 아까 선행사라고 하는 개념을 쌤이 얘기한 적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문장의 덩어리가 꾸며주는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면 whom이나 who, that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면 who는 쓸 수 없고요. which나 that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면 who. 근데 사람이 연필 빌려줄까요?
샵 수입 선생님도 없는데? 연필 잠깐 쓸래? 요거라도.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 사람이 아니면 which나 that인데 뭐 that은 다 돼요? that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이라고 봐야 돼, 동물이라고 봐야 돼? 라고 헷갈릴 때는 그냥 that만 써도 말이 다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811번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관계대명사 who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who에다가 동그라미. 동글뱅이 쳐보고 요런 애들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한다고 했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들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한 문장이지만 원래는 두 개의 따로 되어 있는 문장이었을 거 아니야? 자, 그녀는 가수이다. 근데 어떤 가수냐면 who부터 knows까지가 여기 앞에 있는 싱어를 꾸며주고 있죠. whom everybody knows. 모든 사람이 아는 가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따로 되어 있으면 그녀는 가수이다. 모든 사람은 그녀를 안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 her, 이 목적어가 없어지면서 이 whom이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her이 빠진 거예요. 812번 The noodles which he cooked were delicious 이렇게 됩니다. 자, which라고 하는 요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작은 문장의 덩어리 안에서 그는 요리했다. 다음에 나와야 할 게 없잖아. 뭐를 요리해야 하는지 목적어가 없죠? 그 목적어 역할을 앞에 있는 which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국수일까? 그 국수. 근데 어떤 국수냐면 그가 요리한 국수는 아주 맛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는 국수를 요리했다. 그 국수는 맛있었다. 원래는 이런 두 개의 별개의 문장이었을 텐데 하나로 묶으니까 그가 요리한 그 국수는 맛있었다. 이렇게 문장 엮어버릴 수 있는 거죠. 813번 볼까요? I'm looking for my gloves that I lost yesterd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내 장갑을 찾고 있어. 내가 어제 잃어버린. 그러면 원래는 나는 장갑을 찾고 있어. 나는 그것들을 어제 잃어버렸어 라고 되어 있는 요 별개의 문장이었겠죠. 원래는 두 개 따로 되어 있는 문장이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I lost them yesterday. 여기 있는 them이 바로 앞에 나오는 글러브스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묶어주려고 목적어를 없앤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대신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14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814번부터는 우리가 한번 이제 볼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에다가 동그라미 할 겁니다. 관계대명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고 관계대명사 who와 that에 동그라미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작은 문장의 덩어리에다가 요렇게 괄호 표시를 할 겁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most까지만. 자, 그럼 보니까 814번은 the person이잖아. person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whom I love most in person 이니까 요 괄호로 묶여있는 요 문장의 덩어리를 갖다가 person, the person에다가 화살표 표시해보세요. 유석이도 해보세요. 화살표 표시. 요 whom I love most in the person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 the person이면 사람이죠.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 whom I love most래요. 내가 뭐한 사람? 내가 most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래요? 마이 그랜마래요. 우리 할머니다. 그럼 원래는 이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I love my grandma most. 나는 우리 할머니를 가장 사랑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 우리 할머니이다. 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합쳐버린 것일 겁니다. 자, 815번 가면 자, he still use a fan. fan이 뭘까? fan? 사랑해요. 저는 당신의 팬이에요 할 때 그 팬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풍기. 팬을 선풍기라고도 합니다. still이라 그러면 여전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he still uses a fan 이러면 일단 이 부분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는 still 여전히 사용한다. 선풍기를. 근데 그 선풍기가 어떤 선풍기냐면 that부터 어고까지의 요 작은 문장의 덩어리가 바로 앞에 있는 fan을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그쵸 유서가? 필기하세요. 선생님 따라 써봐. that부터 어고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고 앞에 fan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보세요. 그는 여전히 사용한대요. 근데 그 선풍기가 어떤 선풍기래? 그가 he bought many years ago 한 선풍기. 이렇게 우리가 문장 구조를 잡으면 되겠죠? 그는 여전히 사용한다 선풍기를. 그게 어떤 선풍기냐? 그가 산 he bought. 근데 언제? many years ago면 오래전에. 유석아 이따 쌤이 유석이 책 볼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 포인트 158번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주격 관계대명사도 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관계대명사를 내가 써야 할지 아니면 안 써도 될지 어떻게 구분할까? 주격인지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주격은 어떻게 구분했어요? 자, 관계대명사가 하나 나오죠. 어떻게 전체 문장 안에서 아마 원래 문장은 되게 길었었죠. 자, 전체 문장 안에서 전체 문장은 막 이렇게 길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앞에 있겠죠. 그리고 뭔가 관계대명사가 하나 나오고 그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작은 문장의 덩어리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덩어리 안에서 일단 관계대명사를 지우고 생각을 해봤을 때 관계대명사 이후에 이어지는 이 문장에서 뭔가 하나 빠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주어가 빠져 있다면 그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끝에 목적어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왜 목적어가 없지? 뭔가 이상해. 그러면 바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경우에는 안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뭔가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 선행사 바로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주어 동사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어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 절 이었을까? 원래는 생략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816번 보면 Give me the pictures래요. 나한테 그 사진들을 줘라 라고 하고 you took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가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야. 나한테 그 사진을 줘. 네가 찍었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 사이에 뭔가 있었어야겠다. 그리고 네가 찍었다라고 하려면 뭐를 찍었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데 목적어가 뭔가 없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하나 여기 앞에 있었고 그게 생략이 된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사진들을 줘. 근데 어떤 사진들이냐?
네가 찍은 사진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17번은 그러면 원래 뭐 관계 대명사가 원래는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자, she is the only person I can trust래요. 그녀는 딱 한 사람이다. I can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자, 내가 신뢰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를 신뢰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냥 나는 신뢰해. 이러면 뭐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뭐 안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뒤에는 원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목적어가 하나 있었어야 돼.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혹은 저는 뭐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 그게 바로 목적어란 얘기야. 그러면 목적어가 왜 없지? 아, 이 사이에 원래는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하나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게 생략이 되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대명사였을까?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뭐가 뭐를 꾸며주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 she is the only person이래. 오직 한 사람이다. 근데 뭐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person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얘가 수식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결정할 때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 이런 애들 쓰고요. 사람이 아니면 which 이런 애들 쓴다 그랬죠? 그러면 person은 사람이니까 뭐가 였을까? whom 아니면 that도 가능했었겠죠.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요 사이에 원래는 whom과 that이 들어갔어야겠다. 유석이도 해보세요. I can trust를 괄호로 묶고 바로 앞에 person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요. person과 I 사이에 whom과 that 이렇게 써보세요. 생략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하자면 그녀는 오직 한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자, 우리가 that이라고 하는 애가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쓰입니다. that이라고 하는 애가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완벽한 문장을 그냥 완전 아주 단순하게 연결해줄 때는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대명사 that도 있단 얘기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이 that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that이 없애도 되는 아이인지 없애면 안 되는 아이인지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that이 관계대명사라는 애로 쓰인 거면 관계대명사 that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뭔가 하나 빠진 애가 오겠죠. 뭔가 하나 빠져 있겠죠. 그래서 그 빠진 부분에 따라서 이 빠진 부분이 만약에 주어가 빠져 있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되는 거고 만약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이 that이 접속사로 쓰였다면은 that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이 뭔가 하나 빠진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아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 that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데 얘가 주어 역할을 할 때에는 생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세 개의 문장을 볼 거예요. This is the girl that rescued the cat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보려면 일단 that 얘는 일단 지워놓고 that 이후에 있는 요 문장을 하나 보는 거야. rescued the cat이래요. rescue는 구조하다거든? 그러면 지금 뭐가 없어? 뭐야, 주어가 어디 갔어? 누가 구조했는데 주어가 없죠? 뭔가 하나 빠져있죠? 불완전하잖아? 이런 거는 일단 접속사는 아닌 거고. 그러면 주어가 빠져있네? 그러면 이 빠진 주어의 자리를 누가 하는 거야? 바로 이 that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겠지. 얘는 생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격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This is the book that everyone likes.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책이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겠네. 일단 이 that을 지워봅니다. 얘는 일단 보지 않아 봐요. 그리고 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 봤더니 모두들 좋아해. 근데 뭘 좋아하는지가 빠졌잖아. 목적어가 빠졌죠? 그러면 뭔가 하나 빠졌으니까 이거는 접속사는 아니겠네.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구나. 이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이 내용을 완벽히 다 이해를 해서 이거를 다 마스터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중학교 때도 배울 거고 계속 배울 겁니다. 그냥 한번 쌤이 맛보기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I believe that many animals have emotion 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that이 또 어떤 I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해. that을 일단 지워요. 그리고 that 이후의 문장 보니까 많은 동물들은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이라고 하니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뭔가 하나 빠진 게 없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접속사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체크업 볼게요. 생략할 수 있으면 O, 없으면 X. 자, 생략할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접속사거나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우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여기 생략이라는 말 위에다가. 하지만 생략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접속사인지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따져보려면 일단 이 밑줄 친 애를 지워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보는 거야. 봤더니 일단 먼저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는지 봅니다. We really like래요. 우리는 굉장히 좋아해. 뭐 빠졌어요? 뭘 좋아하는데?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그러면 이 I는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2번도 봅시다. 2번도 that이 어떤 애인지 모르니까 일단 얘를 지워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봤더니 goes to 부산이래. 부산으로 간대요. 근데 누가 가는지 안 나왔잖아. 뭐가 없어? 이 경우에는 주어가 빠져있네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X입니다. 그리고요 3번 위치 나왔습니다. 또 위치가 어떠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위치를 지우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봅니다. I visit 까지가 우리가 보면 돼요. I visit래. I visited. 내가 방문했어. 어디를 방문했는지가 없어. 여기 뭐가 없는 거야? 원래는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죠? I visited 뉴욕이라던가 어떤 장소가 나왔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는 빠져있는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을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유석이 보고 하고 있어요? 낙서하지 마세요. 지워. 낙서했으면. 잘 집중해. 알겠지? 어려워도 한번 들어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 조금 간단할 수 있습니다. 78번으로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볼 건데 소유격이라는 말도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소유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 어떤 뜻일까? 소유? 이건 내 소유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 whose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이거는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얘를 의문사로 따지면 누구의?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의문사로 따졌을 때 이런 것도 있잖아. Whose bag is this?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누구의 가방이야? 라고 물을 때 이런 whose를 사용합니다. 자, whose 뒤에는 우리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명사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라는 말이니까 누구의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하고 같이 나와야 합니다. 명사라고 하는 게 뭘까?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리킬 수 있으면 그것은 다 명사예요. 컵, 실내화, 칠판, TV,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얘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곰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문장을 하나로 묶을 때 나는 별명이 곰인 친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이 his가 그의 라는 말이잖아. her 뭐 이런 거 있죠. her, my, its, his, their. 우리 I, my, me, my 이렇게 외웠을 때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죠. I, my, me, my, you, your, yours. 그다음에 he, his, him, his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소유격이라고 부르는데 요 애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 애들을 그대로 whose로 대신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18번 봅시다. That's the boy whose father is a famous actor 이라고 나옵니다. 자, 원래는 저기 남자아이네. 저 아이가 남자아이네. 그리고 그의 아빠는 유명한 배우야 라고 나오는 이 문장을 하나로 엮을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유명한 배우인 그 남자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그의 라는 요 부분을 whose로 대신 써주고요. 한 문장으로 합쳐버리면 됩니다. 자, 아까 쌤이 대신 다 됩니다 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whose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 규칙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819번 볼게요. I have a friend whose name is the same as mine 이래요. same as라고 하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입니다. same as.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볼까? 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요렇게 whose부터 mine까지 괄호로 묶고 앞에 friend에다가 요렇게 화살표 표시해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same as mine이래. 내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나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원래는 그의 이름은 내 거와 똑같아. 완전 이렇게 다른 문장이었겠죠. 근데 이 his가 whose로 바뀌면서 한 문장으로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나는 친구가 있다.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내 것과 같은 이름이 내 것과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다. 됐나요? 자, 820번 보니까 캡터스라고 나옵니다. 캡터스가 뭐냐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캡터스, 선인장. 선인장은 식물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물이래요? 스템이 뭘까?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stores. store이라 그러면 명사로 쓰면 가게인데 동사로 쓰면 저장하다입니다. 뿌리가 저장하는 물을 이라죠. 그러면 원래는 선인장은 식물이다. 그리고 그것의 뿌리는 물을 저장한다. 네? 중일 일반 클리닉 예. 이게 단어 시험지랑 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820번 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선인장은 식물이다. 그것의 뿌리는 물을 저장한다. 이었겠죠?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니까 선인장은 뿌리가 물을 저장하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선인장은
생물이다. 우리가 물을 저장하는 자, 821번 봅니다. 821번 봤더니 The man whose car was stolen called the police. 자, whose부터 stolen까지 괄호로 묶고 앞에 the man에다가 화살표 표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was stolen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원래는 steal이었습니다. steal은 훔치다, 도난하다인데 was stolen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도난 당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도난 당하다. was stolen 도난 당했다. 자, 그러면 the man 어쩌고 저쩌고 called the police. 자, 남자가 경찰을 불렀어. 그리고 그의 차는 도난당했어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로 묶으니까 차가 차를 도난당한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다. 이렇게 되겠죠. 그 남자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차를 도난당한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다. 그 다음에 체크업 봅시다. 체크업. 자, 1번에 I have a cute cat. 어쩌고 저쩌고 위치. whose 그 다음에 name is Scott 이라고 합니다. 위치일까 whose일까 봤더니 자, 위치일까요? whose일까요? 나는 고양이가 있어. 그리고 그것 이름 아니면 그것의 이름 뭘까요? 그치, 그것의니까 whose로 가면 되겠죠. 나는 고양이가 하나 있어. 그리고 its name 그것의 이름은 스콧이다. 원래는 이거였을 텐데 이 its가 whose로 바뀐 거죠. 그다음에 2번 he is the person. 그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 자, whose가 되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명사 있어요? make는 만들다 란 동사잖아. 명사가 없으니까 whose가 안 돼요. 그래서 who입니다. 3번 She has a friend. 그녀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어떤 친구냐? 집이 강아지로 가득 찼대요. 그러면 여기 house라고 하는 집이란 명사가 있네. 그러면 whose. 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 And her house is 어쩌고저쩌고.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죠. 근데 이 her이라고 하는 그녀의라는 말이 whose로 우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우리 리딩을 합시다.